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벌써 주목되죠? 그렇죠. 이 지난 3.1절 경축사 같은 경우에 문 대통령이 친일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다 이러면서 빨갱이라는 말이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뭐 국내 정치에 국한된 건데 예. 지금 상황이니만큼 완전히 관심 집중되죠. 일본도 아마 촉각 곤두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 오늘 예고편이라고 할 맞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죠.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고 오늘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이 있었어요. 둘 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있었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광복절 메시지의 예고 편격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광복절 날 갑자기 정반대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장선에서 하겠죠. 일단 어제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 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대승적인 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좀 배타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게 어제였고 예. 오늘은요? 오늘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를 보면은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존, 상생, 평화,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연대, 평화, 인권 이런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거니까 갈등과는 조금 다른 그렇죠. 쪽이네요. 그러니까 그 길하고도 약간 달라요. 뭐 우리가 뭐 일본을 반드시 누르겠다 뭐 이게 아니라 공존하자, 연대하자, 같이 번영하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직접적으로 강한 메시지나 뭐 좀 강한 민족주의적 메시지보다는 보편적인 가치에 방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광복절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네. 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직후에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좀 강한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그렇죠. 어제 오늘의 추이로 봐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상당히 평화지향적인, 대화지향적인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뭐 우리가 굽힌다 이게 아니라 더 대승적으로 더 크게 이기는 뭐 이런 데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예. 근데 일본의 아베 총리도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광복절은 일본 패전일이잖아요. 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은 일본에서도 그 패전일에는 주로 평화를 강조한 이야기, 뭐 원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명절이랍니다. 오봉 일본어로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데 가족들이 성묘도 하고 뭐 휴가도 가고 그런 날인데 일본 아베 총리가 자기 지역구 그 시모노세키거든요. 거기가 지금 경제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우리 관광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부산 바로 건너편인데 여기에서 이제 선친하고 외조부 묘소를 잇따라 성묘를 하고 메시지를 냈어요. 어떤 메시지를요? 자민당 출범 이래 최대 과제인 헌법 논의를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묘에 묻혀 있는 선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헌 얘기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7월 이제 참의원 선거에 대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승리로 평가를 하면서 국민의 뜻에 힘차게 호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예. 그 평소 쭉 해오던 얘기인데 한 번 더 강조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게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뭐 보통 국가화,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개헌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베 총리의 지론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새삼스러울 게 없는데 광복절, 즉 패전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아하. 패전을 잇고 뭐 보통 국가, 나아가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 이런 의미라고 제가 해석하면 너무 확대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물론 뭐 좀 의미를 축소하자면은 성묘 후에
짧은 질의응답이었는데 이 발언으로 볼 때 8.15를 전후해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를 아베 총리도 밑자락을 깔아놓은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아주 좀 말하자면 반대 방향인데 그럼 국제사회에서 볼 때 아마 전 문 대통령이 이런 좀 전략적 포석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베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우리도 뭐 강하게 일본한테 이기겠다라고 하면은 뭐 제3자가 볼 때는 아이고 뭐 강하게 부딪히네 이럴 건데 아베 총리는 개헌, 군대 이런 이야기하고 우린 평화, 연대 이런 이야기하면은 남북이 어떨 거냐 이런 시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아베 총리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선거 이겼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뭐 여러 번 이미 분석이 됐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우호 세력하고 다 합치더라도 개헌 의석 3분의 2에는 4석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일본 내에서도. 하지만 아베 총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 최소한 논의는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에 내린 심판이다. 불씨를 키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간 게 야당이 이런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우리 정치권에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논의해보자. 뭐 반대하더라도 들어와서 반대해라. 그러면서 한 발 두 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베 총리가 이제 이런 포석인데 물론 야당 주류 세력하고 반전 시민단체 시민사회들은 개헌 추진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모레 광복절 일본 기준에서는 패전일인데 각각 두 나라 정상이 어떤 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그럼 또 그 반대되는 메시지가 자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야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문태권 실장이었습니다.